그날 아침 김서연은 여느 때처럼 일어났지만 발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아주 작아서 아무도 알아차릴 수 없는 균열 같았다. 하지만 분명히 어딘가에서 금이 가고 있었다. 늘 그랬듯 새벽 5시 반에 눈이 떠졌다. 눈꺼풀은 무겁고 관절은 아프고 방안은 싸늘했다. 하지만 서연은 지체하지 않았다. 익숙한 몸짓으로 이불을 걷어내고 낡은 보일러가 천천히 데워준 온기를 더듬어 발을 바닥에 내렸다. 손가락 마디마다 뻣뻣함이 스며 있었지만 아프다는 말 대신 괜찮아 라는 말만 속으로 되뇌었다. 늘 그래왔으니까.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끓이며 서연은 오래된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초등학교 시절, 겨울 새벽에 어머니가 싸주시던 도시락 냄새.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던 흰 밥과 계란말이, 그 온기를 다시 맡을 길은 없었다. 이제는 아무도 그녀의 하루를 준비해주지 않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다. 이젠 다 지나간 일이지. 작은 한숨과 함께 서연은 끓는 물에 커피 믹스를 털어 넣었다. 조용한 아파트, 윗집의 발소리조차 희미한 그 새벽.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선율만이 그녀의 고요한 아침을 채워주었다. 서울 동북쪽 노원구의 오래된 빌레 사는 서연은 39의 요양보호사가 되어 벌써 15년을 보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버스, 같은 병원? 사람들은 변했지만 그녀의 하루는 변하지 않았다. 응앙요양병원의 복도에 서면 언제나 비슷한 얼굴, 비슷한 인사, 비슷한 냄새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러던 그날 아침 병원 입구에서 처음으로 낯선 얼굴을 마주쳤다. 장도윤, 중년의 남자, 단정한 수트와 약간의 희끗한 머리칼. 따뜻해 보이는 눈빛. 그는 서연이 무심코 지나치려던 순간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장도윤입니다. 새로운 내과 의사예요. 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보통 의사들은 요양보호사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다. 그저 간호사들 사이에서 지시만 내릴 뿐이다. 그런데 이 남자는 미소까지 지으며 인사를 했다. 아, 안녕하세요? 짧은 대답과 함께 서연은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에도 가슴 어딘가에서 묘한 저릿함이 일어났지만 애써 무시했다. 별일 아니라고. 그냥 새로운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넘겼다. 점심시간 병원 식당의 김치찌개 냄새가 구석구석 배어 있었다. 서연은 언제나처럼 혼자 자리를 잡았다. 다른 요양보호사들은 삼삼오오 앉아 웃고 떠들었지만 그녀는 늘 혼자였다. 숟가락을 들려던 순간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서연 선생님, 자리 괜찮으면 같이 앉아도 될까요? 서연은 얼떨결에 고개를 들었다. 장도윤이었다. 얼굴에 가벼운 미소가 떠 있었다. 서연은 당황한 듯 머뭇거리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다. 어색한 침묵. 젓가락질만 반복되던 그 순간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요양보호사 일 오래 하신 것 같아요. 표정이 편안하시네요.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벌써 15년 됐어요. 이제는 몸이 먼저 움직여요. 익숙해진 거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대단하세요. 저는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게 많아요. 특히 이 병원 분위기. 서연은 잠시 멈칫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살짝 미소 지었다. 타인의 칭찬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다. 그날 오후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자 도윤이 조용히 말을 걸었다. 여기 올라와 보신 적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15년을 다녔어도 병원 옥상은 처음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회색빛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 서연의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도윤은 자연스럽게 손으로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다. 그 순간 서연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다. 요즘 출근이 기다려져요. 도윤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다. 저도요. 서툰 고백이었다. 55살에 느끼는 설렘은 조심스러웠고 동시에 애틋했다. 아무도 없는 옥상. 바람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섰다. 퇴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다시 마주쳤다. 서연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서연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어붙은 손으로 주머니 속 동전들을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동전들이 손끝에서 차르르 소리를 냈다. 그 작은 소음조차 새벽 공기 속에서는 선명하게 울렸다. 도윤이 뒤늦게 다가왔다. 집이 이쪽이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버스가 올 때까지 두 사람은 작은 대화를 나눴다. 날씨 이야기, 병원 이야기, 그리고 가족 이야기. 도윤은 자식들과 멀어져 혼자 산다고 했다. 서연 역시 오빠가 요양원에 있어 혼자라고 말했다. 우리 둘 다 외로운 사람이네요. 도윤의 말에 서연은 괜히 울컥했다. 그렇게 버스가 오고 작별 인사를 나눴다. 내일 점심도 같이 하시죠.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은 묘하게 불안했다. 서연은 가서연은 목, 아니 살짝 타들어가는 느낌이었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서연은 거울 앞에 섰다. 묵직한 눈가주름, 메마른 입술,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는 얼굴. 괜히 기대하지 말자. 혼잣말을 하면서도 가슴속 어딘가에는 작은 불빛이 켜지고 있었다. 그날 밤 창밖 너머로 잿빛 하늘이 느리게 스며들었다. 차가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 사이로 서연은 조용히 생각했다. 어쩌면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 풍경을 나눌 수도 있지 않을까? 어둠이 내려앉은 창틀 너머로 그녀의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병원 식당의 김치찌개 냄새가 구석구석 퍼진 오후였다. 김서연은 오늘도 혼자였다. 익숙하게 구석진 자리에 앉아 묵묵히 밥을 먹으려는 순간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김서연 선생님, 자리 괜찮으면 같이 앉아도 될까요? 서연은 얼떨결에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순간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네, 그러세요. 장도윤이었다. 병원의 새로운 내과 의사. 며칠 전 복도에서 가볍게 인사를 나눈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마주 앉게 될 줄은 몰랐다. 서연의 마음이 어색하게 두근거렸다. 남자와 둘이 밥을 먹어본 게 얼마나 오래전 일인가. 두 사람 사이엔 한동안 조용한 공기가 흘렀다. 식판 위의 김치찌개는 식어가고 식당의 다른 사람들은 왁자지껄 대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서연은 오랜만에 들이마시는 따뜻한 공기가 낯설면서도 기분 좋았다. 요양보호사 오래 하셨죠? 도윤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서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벌써 15년 됐어요. 그냥 몸이 먼저 움직여요. 생각 안 해도. 도윤은 잠시 웃으며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가볍지 않은 뭔가 오래된 것 같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대단하세요. 오랫동안 같은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서연은 어쩐지 몸이 굳는 것 같았다.
칭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어색함이 온몸에 퍼졌다. 그래서 얼버무리듯 말을 꺼냈다. 그냥 살려고 하는 거죠. 누구나 그렇게 살잖아요. 순간 도윤의 얼굴에 짙은 공감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된 의자처럼 익숙하고 따뜻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함께 병원 옥상으로 올랐다. 병원 생활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올라와 본 적 없던 곳이었다. 옥상 문을 열자 쌀쌀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노을이 병원 지붕 위로 붉게 퍼져 있었다. 이런 풍경 혼자 보기 아깝죠. 도윤의 말에 서연은 조심스레 고개를 돌렸다. 그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떠 있었고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살짝 흩날렸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리카락이 불어오는 바람에 얼굴을 덮쳤다. 당황스러워 손을 들어 정리하려던 찰나 도윤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넘겨주었다. 손길은 너무도 부드럽고 조심스러워서 서연은 숨이 멎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괜찮으세요? 서연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속이 얼어붙는 듯했다. 왜 이토록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람만 느끼는 동안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요즘 출근이 기다려져요. 그 말은 너무도 담담하게 들렸지만 서연의 귓겐 또렷이 박혔다. 뭔가가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그녀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기분이었다. 저도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색하고 쑥스럽지만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서서 한참을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았다. 노을은 천천히 짙어지고 바람은 서늘했지만 가슴속 어딘가는 따뜻했다. 며칠이 지나도 두 사람은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 식사 시간이 기다려졌고 퇴근길의 짧은 대화조차 소중했다. 그러나 서연은 여전히 스스로를 단속했다. 나이도 있고 누군가를 기대하는 건 위험하다고. 그래서 말수를 줄이고 감정을 감췄다. 그런 어느 날 병원에서 오후 휴게 시간에 잠시 마주쳤을 때 도윤이 미소 지으며 말을 건넸다. 선생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서연은 당황했다. 그런가요? 그런 건 아닌데요. 도윤은 웃으며 커피를 건넸다. 작은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커피, 별것 아닌 제스처였지만 서연은 가슴이 다시 뜨거워졌다. 혼자 지내며 누군가가 이렇게 작은 것을 챙겨준 기억은 오래전이었다. 그날 퇴근길, 정류장에서 또 마주쳤다. 이번엔 도윤이 먼저 다가왔다. 같이 기다릴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조용히 나란히 섰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늘한 공기 속에서도 마음은 조용히 데워지고 있었다. 혼자 사세요? 도윤이 물었다.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네, 오빠는 요양원에 계시고 조카들이 가끔 연락은 해요. 근데 혼자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저도요. 아이들은 멀리 있고 혼자 지낸 지 꽤 됐어요. 그 순간 서연은 묘한 공통점을 느꼈다. 둘 다 외로운 사람들이었고 그 외로움을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버스가 도착하자 도윤이 자연스럽게 말했다. 내일 점심도 같이 하시죠. 서연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오래된 문이 조금 열리는 기분이었다. 무겁던 마음이 가볍게 흔들리며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분명 며칠 전과는 달랐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서연은 조용히 욕실 거울 앞에 섰다.
피곤한 얼굴, 늘어진 눈가, 허리 굽은 어깨. 그런데도 이상하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괜히 기대하지 말자.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지만 이미 가슴속에는 작은 온기가 자라나고 있었다. 말릴 수 없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두근거림.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감정의 온도였다. 창밖엔 겨울 바람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희미한 저녁빛이 번져 있었다. 그 풍경 속에서 서연은 고요히 생각했다. 다음 날이 기다려지는 감각, 그조차도 기적 같았다. 밤은 고요했지만 김서연의 마음은 잠들지 않았다. 몸은 피곤한데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다. 장도윤과 마주 앉아 나눈 짧은 점심, 바람 부는 옥상에서의 조용한 대화, 정류장에서의 따뜻한 인사, 머릿속이 그 작은 장면들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 설렘의 끝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따라붙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쓰라려 오는 듯 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께를 움켜쥐었다. 아무도 없던 침묵 속에서 문득 떠오른 기억은 오래전 상처였다. 한때 믿고 따랐던 사람이 남긴 배신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 그때도 비슷했다. 누군가가 다정히 다가왔고 자신은 문을 열었다. 그리고 결과는 상처였다. 마음을 열었다는 이유로 다쳤던 기억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서연은 중얼거리며 다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도윤의 얼굴과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 다음 날 아침, 병원 복도를 걸어가던 서연은 우연히 간호사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익숙한 수군거림, 그리고 들려오는 단어들. 그 의사 선생님, 좀 이상하지 않아. 예전에 다른 병원에서도 사고 있었다던데 어디서 들었어? 간호부장이 그러던데 뭐 그냥 소문일 수도 있지만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다. 뒷목이 서늘해졌다. 괜히 들은 말이었을까? 그냥 헛소문일까? 그러나 속이 뒤집히는 듯한 불쾌감과 의심이 동시에 몰려왔다. 침착하게 넘기려고 했지만 마음 한켠이 자꾸만 일렁였다. 점심시간 도윤이 평소처럼 웃으며 다가왔을 때 서연은 본능적으로 물러섰다. 오늘은 그냥 좀 일이 있어서요. 도윤은 순간 멈칫했다.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벼운 미소를 지은 채 조용히 물러났다. 서연은 복잡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다. 손은 떨리고 가슴은 묘하게 조여왔다. 그는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아니면 또다시 상처받을 일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걸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참다 못해 컴퓨터 앞에 앉았다. 무겁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장도윤이라는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다. 처음엔 별다른 게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의료사고라는 단어를 덧붙이자 오래된 기사 몇 개가 떠올랐다. 새해 전 유명 연예인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약물 부작용, 과다 처방, 징계, 병원 측은 해당 의사에게 책임을 돌렸고 이후 그는 병원을 떠났다. 기사 속 흐릿한 사진. 하지만 서연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바로 그 얼굴이었다. 손이 떨렸다. 서연은 심장이 조용히 떨렸다. 그의 미소와 따뜻함, 조심스러운 말투 모두 진심이 아니었던 걸까? 아니, 그는 그저 이곳에서도 다시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아닐까?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잠시 머리를 감싸쥐었다. 하지만 떠오르는 기억들은 멈추지 않았다. 옥상에서 스친 손길, 따뜻했던 커피, 작은 웃음들, 진심이었나? 아니면 가짜였나? 구분이 안 됐다. 다음 날
병원에서도 서연은 자꾸만 도윤을 피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숙였고 휴게실에서도 자리를 피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변화를 받아들였다. 괜찮으세요? 그는 몇 번이고 물었지만 서연은 미소만 지은 채 짧게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마음이 무겁고 숨이 막혔다. 또다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던 자신이 우습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서연은 버스 정류장에 홀로 서 있었다. 도윤은 보이지 않았다. 버스가 오는 동안 그녀는 자꾸만 생각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졌던 자신이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결국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 본능이 남아있는 걸까? 그 물음의 답은 알 수 없었지만 서연은 어쩐지 울고 싶었다. 마치 오래된 돌담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기분. 그 안에 갇혀있던 감정들이 흘러나오는 듯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서연은 작은 테이블에 앉아 멍하니 식지 않은 차를 바라보았다. 컴퓨터는 아직 켜져 있었고 화면 속 기사 제목들은 그대로였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화면을 껐다. 그리고 속삭였다. 다시 상처받기 싫어.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에서는 조용히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그 사람의 미소는 가짜였을까? 그 말에 스스로도 답을 내릴 수 없었다. 그저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손끝은 차가웠다.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멀리서 희미하게 전철 소리가 들려왔다. 조용한 밤, 서연은 창문을 닫고 등을 돌렸다. 이번만큼은 문을 닫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김서연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손에 젓가락을 들었지만 밥 한 숟갈도 입에 넣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식탁 위 된장찌개의 김은 어느새 사라지고 고등어 구이의 향도 공허하게 식어갔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은 서로를 꽉 잡은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 씨, 괜찮아요. 장도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평소처럼 부드러운 눈빛이었지만 서연은 그 눈빛조차 부담스러웠다. 어쩌다 이렇게 멀어졌을까? 단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와 마주 앉아 따뜻한 국물에 마음까지 데워졌었는데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가슴이 조여오고 목이 메어왔다. 그러나 도윤은 기다려 주었다. 급하게 재촉하지 않고 그저 말없이 기다렸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꺼낸 말은 뜻밖이었다. 요양원을 하나 열어보는 건 어때요? 서연은 멍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 요양원이요? 서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길이 자연스럽게 그의 손끝과 식탁 위로 흘러갔다. 평범한 수저, 김이 식어가는 국물, 그리고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는 그의 옆모습. 머릿속은 복잡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걸까?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불쑥 떠오른 불안과 어쩌면이라는 기대가 뒤엉킨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다 마침내 겨우 목소리를 냈다. 네, 제가 오래 생각해 봤어요. 선생님은 현장에서 오랫동안 돌봄 일을 해오셨고 저는 의료 쪽 경험이 있으니까 둘이 힘을 합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버렸다. 그는 진심처럼 보였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냉기가 올라왔다. 그의 지난 과거, 인터넷에서 읽었던 기사들,
수군거리는 간호사들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겹쳐졌다. 근데 왜 저랑요? 선생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했다. 도윤은 한순간 멈칫했다. 미세하게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낮게 천천히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의료 면허에 약간 제약이 있어요. 과거 일 때문이에요. 정식으로 사업자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함께 하자는 거예요. 서연은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지난 시간들이 스쳐갔다. 옥상에서 마주한 석양, 식사 시간의 소소한 대화, 버스 정류장에서의 따뜻한 눈빛. 그것들이 진심이었다면 왜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에서야 꺼낸 걸까?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어렵게 말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서두를 일 아니에요. 다만 좋은 기회를 놓치진 않았으면 해서요. 그의 마지막 말은 부드럽지만 어딘가 모르게 서늘했다. 서연은 두 손을 꽉 쥐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다시 컴퓨터를 켰다. 기사들을 다시 읽어보았고 그 사진 속 인물과 눈앞의 도윤을 겹쳐보았다.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자신에게 접근했을까? 아니면 진심이었던 걸까?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소리 없는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마음은 무겁고 답답했다. 혼자 사는 집의 침묵은 너무도 깊어서 심장의 고동마저 귀에 들리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서연은 도윤을 보지 않았다. 마음속에서는 그가 다정하게 웃으며 건네던 커피와 오늘의 차가운 대화가 교차했다. 간호사들의 시선도 불편했고 자신을 향한 수군거림도 예민하게 들렸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그녀는 일부러 다른 동료들과 시간을 맞췄다. 도윤은 멀리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하지만 그 시선조차 서연은 외면했다. 뭔가 깨져버린 느낌. 그것이 하루 종일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퇴근길 정류장에서 서연은 또다시 그를 마주쳤다. 도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생각 좀 해보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서연은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도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세요. 기회라는 게 늘 기다려주진 않으니까요. 그 말에 서연의 가슴은 다시 냉기 어린 통증을 느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압박은 명확했다. 자신이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 그는 모르는 걸까?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걸까? 버스가 도착했고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올라탔다. 창문 밖으로 도윤의 모습이 멀어지자 눈물이 맺혔다. 참아왔던 감정이 새어나왔다. 자신이 또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다가 다치게 될까 두려웠다. 아니, 이미 다치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침실에 불을 끄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피곤했지만 잠들지 못했다. 오랜만에 내 안에 싹튼 설렘은 너무도 쉽게 금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스며드는 두려움은 어쩌면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하는 혼란마저 안겼다. 시간이 흘러 새벽이 가까워질 때까지 그녀는 자리에 앉아만 있었다. 커튼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속에서 서연은 조용히 속삭였다. 그 사람이 진심이었다면. 그러나 끝내 문득 떠오른 질문의 끝은 닿지 않았다. 대답은커녕 질문조차 입술 끝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그날 아침 김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가벼운 출근길에도 숨이 차오르고 발걸음이 자꾸만 느려졌다. 자신도 모르게 가슴께를 손으로 눌렀다. 최근 들어 심장이 자주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런 사소한 증상쯤은 지나가겠지 싶었고, 더구나 지금은 다른 일로 머릿속이 복잡했기 때문이다. 며칠 전 장도윤이 꺼낸 요양원 이야기는 여전히 서연의 가슴 한복판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의 진심이 무엇인지, 아니 진심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 건지조차 혼란스러웠다. 밤마다 잠들지 못한 채 무수한 기억들을 되짚었다. 도윤의 따뜻했던 손길, 함께 나눈 미소들,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었던 진실. 모든 것이 뒤엉켜 믿을 수 없는 마음과 믿고 싶은 마음이 끝없이 싸우고 있었다. 복도 끝 커다란 유리창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흐렸다. 직원 휴게실에 들어서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 간호사가 다가왔다. 언니, 잠깐의 얘기 좀 해요. 서연은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혹시 또 도윤에 관한 이야기일까 싶어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김 간호사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언니, 혹시 장 선생님에 대해서 들으신 거 있어요? 무슨 얘기? 서연은 담담하게 물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긴장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김 간호사는 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나도 확실한 건 아닌데 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좀 일이 있었대요. 의료사고 같은 거. 그래서 여기 오신 거라고. 간호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누군가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을 들으니 오히려 더 현실감이 없었다. 손끝이 저릿했고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렇구나. 간신히 내뱉은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떨렸다. 김 간호사는 한동안 서연을 바라보다가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냥 그런 얘기일 뿐이에요. 언니가 걱정돼서. 서연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마음속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그날 저녁, 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장도윤이 다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다. 그냥 일이 좀 많아서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도윤의 눈빛은 달라졌다. 그는 서서히 얼굴에서 웃음을 지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서연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짧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요. 버스가 도착하기 전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찬 바람이 옥기 사이로 파고들었고 가로등 불빛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흔들렸다. 도윤은 끝까지 더 묻지 않았다. 다만 아주 미세하게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럼 내일 뵐게요. 그는 그렇게 조용히 물러섰다. 서연은 버스에 올라타서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속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싶었다. 모든 게 서툴고 어렵게만 느껴졌다.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운 채 한참을 눈을 감지 못했다. 문득 떠오른 기억은 처음 그와 마주친 날이었다.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던 그의 목소리. 옥상에서 스친 손길, 함께 마신 커피. 그 순간들은 과연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다 계산의 일부였을까? 서연은 다시 컴퓨터를 켰다. 기사들을 반복해서 읽었고
사진 속 도윤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에게 물었다. 정말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 그러나 대답은 여전히 없었다. 어느새 눈가가 따뜻해지고 있었다. 참으려 해도 흘러내리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긴 겨울밤, 마음의 문은 조금씩 닫혀가고 있었다. 다음 날, 서연은 병원에서도 철저히 도윤을 피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휴게실에도 혼자 남았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웃음을 잃어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마음 한켠에서는 어쩌면 그가 정말로 아무런 나쁜 의도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다. 도윤의 미소, 환자를 대하는 따뜻한 손길, 소소한 대화 속 배려까지 그 모든 걸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가슴은 자꾸만 저항하고 있었다. 퇴근길, 비가 내렸다. 서연은 우산 없이 조용히 걷고 있었고 도윤은 멀찍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번에는 다가오지 않았다. 멀리서 묵묵히 서 있었을 뿐이었다. 그 모습이 서연의 가슴에 깊게 파고들었다.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고 동시에 무언가가 조용히 다시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창백한 가로등 아래 서연의 어깨는 비에 젖어갔다. 그리고 마음속 귓게는 오래된 질문 하나만이 맴돌았다. 나는 다시 믿을 수 있을까? 겨울비가 그친 새벽, 김서연은 오랜만에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 피부가 순간 움찔했지만 서연은 그대로 바깥을 내다보았다. 텅 빈 골목, 젖은 아스팔트, 그리고 어제와 다르지 않은 정막.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는 작은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기척이 일고 있었다. 문득 떠오른 건 장도윤의 멈칫하던 표정. 비를 맞으며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던 모습이었다. 그 모습만큼은 거짓이 아니었던 것 같다. 출근길 내내 서연은 마음이 복잡했다. 버스창 밖으로 흘러가는 겨울 풍경이 낯설었다. 회색빛 도시와 마른 나뭇가지들,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만 정지된 것 같은 기분. 하지만 오늘만큼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스스로 묻고 또 물었던 질문에 이제 답해야 했다. 끝없이 피하기만 할 순 없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도윤은 이미 자신의 자리에서 업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책상 위에 정리된 서류, 깔끔한 필기구,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낡은 머그잔까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환자 기록을 넘기는 그의 손길이 유난히 조심스러워 보였다. 서연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갔다. 장 선생님, 도윤은 순간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녀가 스스로 다가온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두 사람은 병원 옥상으로 향했다. 몇 달 전 처음 함께 섰던 그 자리였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하늘은 맑았다. 서연은 두 손을 꼭 쥔 채 잠시 침묵했다. 마음속 말들이 머릿속에서는 명확했지만 입으로 옮기려니 쉽지 않았다. 그러다 겨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처음엔 선생님이 말한 요양원 얘기 듣고 솔직히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들었고 인터넷 기사도 읽었어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인지. 서연은 가슴께를 눌렀다. 목이 메었지만 끝까지 말하고 싶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하고 지낸 시간들,
제가 느꼈던 따뜻함까지 다 가짜일 리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도윤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맞아요. 처음에는 미경 씨. 아니, 서연 씨의 경력이 필요했어요. 솔직히 그건 인정해야죠. 하지만 그건 처음이었을 뿐이에요. 함께 밥 먹고, 얘기 나누고, 같이 웃으면서 정말 마음이 변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가 솔직하지 못했던 건 정말 미안해요. 사실 그때 너무 두려웠어요. 누군가에게 또 상처 주거나 또 실패할까봐.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 속 묵직한 돌덩이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다. 그도 자신과 비슷한 두려움을 품고 있었구나. 혼자 남겨질까봐, 실패할까봐 움츠리고 있었던 것. 그게 인간이었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미소를 머금었다. 우리 천천히 해요. 급하게 가지 말고 서로 조금씩 알아가요. 도윤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말없이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서연은 처음으로 긴장 없이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날 오후 병원 식당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다. 더 이상 어색함은 없었다. 평범한 반찬에 평범한 대화. 그러나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서연은 온몸으로 느꼈다. 우리 그냥 가끔씩 이렇게 밥만 먹어도 돼요. 그녀의 말에 도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참 좋은데요. 복잡한 얘기 말고 그냥 밥 먹고 얘기하고. 두 사람은 웃었다. 오래간만에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며칠 뒤 도윤은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커피 한 잔을 건넸다.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사업 얘기 아니에요. 서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상자 안에는 작고 단순한 팔찌 하나가 들어있었다. 화려하지 않고 무척 소박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누구보다 진심이었다. 감사해요. 정말. 그 순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등 위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말없이. 가만히.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찬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가슴속이 시원해졌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미세한 불안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너무 쉽게 마음을 열어도 괜찮을까? 이번에는 상처받지 않을까? 그러나 또다시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번엔 내가 선택한 거야. 얼어붙었던 마음에 조용히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그 순간 휴대폰에 도윤의 메시지가 떴다. 내일도 점심 괜찮으세요? 서연은 조용히 웃으며 화면을 껐다. 그리고 다시 창문 밖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처럼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은 지워지지 않았다. 어느새 계절은 다시 바뀌어 있었다. 김서연은 창문을 열고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지난 몇 달간의 일을 조용히 되새겼다. 그 모든 순간들은 너무도 조용했고 너무도 소박했지만 그녀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놓았다. 처음 장도윤을 만났을 때 느꼈던 가벼운 두근거림, 조심스러운 손길, 나란히 걷던 퇴근길의 고요함까지 모든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며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이었다.
삶은 늘 똑같은 하루의 반복인 줄만 알았다. 나이 들고 익숙한 길을 걷고 익숙한 얼굴들과 같은 말을 나누며 그렇게 흘러가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주 작은 순간 하나가 삶의 결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누군가가 건네는 미소 하나, 차 한 잔, 머리카락을 가만히 쓸어내려주는 손길 같은 사소한 것들이 마음속에 깊은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서연은 오랜 세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다.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고 환자의 손을 붙잡아주고 스스로의 피로와 아픔에는 무뎌져 있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애써 외면하며 그것마저 사치라고 생각했던 날들이 길었다. 하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서서히 그녀는 깨달았다. 몸도 마음도 언젠가는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아무리 괜찮은 척해도 지친 몸은 결국 언젠가 무너진다는 걸 도윤과 함께하면서 서연은 아주 조금씩 자신에게도 마음을 내어주기 시작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시간, 가만히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아침 햇살 아래서 잠시 숨을 고르는 순간들. 그런 평범한 시간들이 자신을 얼마나 살리는지 이제서야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깨달았다. 말없이 함께 걸어주는 사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어깨를 내어주는 사람, 멀리서라도 괜찮냐고 묻는 사람, 그런 존재 하나만으로도 인생은 견뎌낼 만해진다. 상처도 외로움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덜어지는 것임을 그녀는 이제 믿고 있었다. 서연은 처음엔 도윤의 진심을 의심했고 자신의 마음을 믿지 못했다. 나이 들수록 더 단단해질 줄 알았던 마음은 오히려 더 쉽게 흔들렸고 더 쉽게 상처받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이 들수록 더 솔직해질 수도 있다는 걸 배웠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마음도 두려움도 작은 설렘도 모두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천천히 꺼내어 놓는 것, 그것이 곧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결국 사람은 누군가의 손길과 시선, 말 한마디에 다시 살아나는 존재였다. 오랫동안 외로움에 익숙했던 서연도 누군가와 함께 숨쉬고 함께 웃으며 함께 늙어가는 것의 소중함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더디고 조심스러운 걸음일지라도 그렇게 서로를 마주 보는 것, 손을 내미는 것, 눈빛을 나누는 것, 그것이 곧 사랑이었다. 서연은 이제 조금 더 자주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 피로하면 앉아 쉬었고, 심장이 두근거리면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기도 했다. 괜찮다고 무작정 버티던 예전과는 달랐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작은 이상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않는 습관이 생겼다. 그리고 그런 변화들은 결국 그녀의 삶을 조금 더 지탱해주고 있었다. 삶의 가장 큰 기적은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이런 작은 변화들 속에 숨어 있었다. 함께 마신 따뜻한 차, 겨울날 나눈 미소, 소박한 식탁, 늦은 밤 이어진 짧은 메시지, 그런 순간들이 서연의 굳어있던 마음에 새살을 틔워주었다. 도윤도 마찬가지였다. 과거의 상처와 실수로 인해 닫아두었던 마음을 서연과의 만남 속에서 다시 열어갔다. 누군가의 손길과 눈빛이 자신의 삶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처음으로 믿게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조금씩 나아졌고 조금씩 살아났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화려한 선물이나 큰 약속도 아니었다. 서툰 손길 하나, 조심스러운 말 한마디, 가만히 곁에 앉아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끝까지 믿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다. 서연은 이제 알고 있었다.
인생의 늦은 시기에도 사랑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상처받은 사람도, 외로운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모두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한 걸음, 한마디, 한 번의 손 내밀면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사람은 결국 혼자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서로 기대고 서로의 천에 안도하며 그렇게 천천히 하루하루를 살아낸다. 때로는 작은 친절이, 소박한 돌봄이 잠시 내미는 손이 한 사람의 삶을 구하기도 한다. 그것이 서연이 배운 가장 소중한 진실이었다.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몸과 마음에 신의 귀 기울이고 누군가의 작은 손길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소박한 하루를 감사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삶이었다. 우리 인생은 결국 서로의 조용한 온기로 살아가는 것이다. 서연은 그렇게 자신에게 말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 아래 오늘도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했다.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작은 기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따뜻한 여러분,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작은 응원을 보내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셨다면 댓글로 숫자 1만 남겨주셔도 괜찮아요. 함께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 이 공간이 오래도록 따스히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